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많은 그, 이렇게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로 부인암 세포를 이용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코서미아를 이용한 안티캔서 이펙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하스피케어로부터 연구비와 그 랩 장비를 임대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이퍼서미아의 기본 컨셉인데 워낙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인트로덕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빼서 가요. 그래서 저희도 주로 인비보 실험과 인비트로 실험으로서 그 제노그래프트 마우스와 난소암 세포와 자궁 경부암 세포를 이용해서 온코서미아 장비로 이용을 했고요. 초반에 이 조건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행착오는 제노그래프트 실험에서는 주로 그 스킨 버닝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리고 세포 실험에서는 온도 조건과 시간 조건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금 현대 조건으로는 제노그래프트에서는 39도 그리고 41도씨에서 15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잡았고요. 세포 실험에서는 43도에서 1시간을 주는 것으로 조건을 잡았는데 그 이하의 온도나 혹은 그 이하의 시간에서는 어떤 그로스 서프레션이라든가 그런 효과들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세포이고요. 그리고 난소암 세포 2가지와 자궁 경부암 세포 2가지에서 일단은 랩 디바이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온코서미아라고 지칭을 하고, 저희는 하이퍼서미아를 그 CO2 인큐베이터를 43도씨로 맞추되 안에 있는 미디아의 온도가 43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시간을 재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비교를 하였고, 온코서미아 장비를 이용했을 경우에 4가지 모든 세포에서 모두 다 잘 그로스 서프레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셀 카운트를 해서도 충분히 온코서미아가 세포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2가지 세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레큘러 그 단백질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단 온코서미아 장비 자체가 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백질 내에서 가장 열을 받았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이 히샥 프로테인입니다. 근데 90과 70을 찍었을 경우에 모든 그 부인암 세포에서는 굉장히 높은 발현량으로 인해서 열을 가해도 전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스트레스 디펜던트 카이네이즈인 P38의 그 액티베이션이 모든 세포에서 관찰이 되며, 그에 따라서 오브카3 세포와 SNU17 세포에서 클리브지 캐스페이지와 파프 클리브지가 발생됨으로 인해 2가지 세포에서는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스코브3와 헬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그 클리브지 캐스페이지나 파프 클리브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반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 2 세포가 실제로 온코서미아가 왔을 때 서프레션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굉장히 많은 마커들을 찍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가지 그로스 서프레션이 잘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이퍼서미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 조건을 조금씩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온코서미아 43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하이퍼서미아를 이용했을 때 46도씨 에서부터 비슷한 모레큘러 패턴이 발생이 되었고, 이 중에서 가장 그 온코서미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오브카3 세포를 이용해서 서브 지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총 최초 그 43도씨 1시간에 1회를 주었을 경우에 총 10시간까지 혹은 좀 길게 12시간까지 서브 지원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리커버리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캔서 세포
캔서셀은 온코서미아, 하이퍼서미아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온코서미아가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정말 세포뿐만이 아니라 제노그래프트에서도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세포를 이용해 그 발브시 누드에다가 제노그래프트를 진행을 하고 온코서미아를 단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튜머 볼륨이 너무 작을 때는 온코서미아를 적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특정 볼륨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로 이제 500 세제곱밀리미터 전후에로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8일 혹은 10일까지의 온코서미아의 낮은 온도 39도와 41도를 반복적으로 매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로스 커브를 이제 그렸는데요. 보통 온코서미아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튜머 볼륨이 감소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튜머 볼륨이 자라지 않고 그냥 이제 서프레션 되는 정도로만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코서미아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온코서미아를 준다 해서 반드시 튜머가 작아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볼륨과 파이널 웨이트를 확인해도 온코서미아가 잘 튜머를 서프레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랩에서 이제 환자에서 직접 얻은 암 세포를 제노그래프트를 해서 이제 PDX 라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PDX 라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어느 정도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골라서 한번 온코서미아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노그래프트보다 이런 PDX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하게 한 500mm 세제곱밀리미터 정도 자랄 때 막 30일 혹은 85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환자의 암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어떤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노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튜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두 가지 난소암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상 정보가 아직 오기 전이어서 자궁 체부암으로 일단 분류를 했지만 나중에 왔을 때는 엔도메트리얼 캔서였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난소암에서는 약간 차이 패턴이 생겨서 이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엔도메트리얼 캔서에서는 굉장히 잘 감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성장을 막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나 자궁 경부암 세포에다 적용을 했을 자궁 경부암 조직에다 확인하였을 경우에 굉장히 튜머 그로스를 잘 서프레션하고 파이널 볼륨과 웨이트도 잘 줄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온코서미아를 적용했을 때 세포에 일어나는지 그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초 이것을 그러니까 오토페이지가 증가되는 걸 확인을 하였는데요. 최초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은 팩스 데이터를 분석 중에 좀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브 지원을 측정을 했을 때 24시간 이후에는 온코서미아에 대한 데미지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24시간과 48시간에 특이하게 팩스의 디텍터인 SSC와 FSC가 시간 간격에 따라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10%에서 20% 사이에 파퓰레이션이 증가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시프팅되는 것으로 보아 세포가 사이즈가 증가를 하고 그래놀리티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팩스 디텍을 할 때 뭔가 이제 약간 오류로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대로 계속 어떤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오토 셀 카운터 기계가 있는데 이제 주로 대부분의 오토 셀 카운터 기계가 세포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서미아를 적용 후에 24시간과 48시간에 두 가지 세포에서 세포의 사이즈를 측정을 하였더니 실제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팩스 데이터가 잘못 해석된 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렇다면은 온코서미아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세포 사이즈는 커지는데 그럼 증가하는 그래놀리티는 무엇이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상으로 단시간 안에 세포 그래놀리티를 증가하는 것이 혹시 오토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엔가 2015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콜론 캔서 세포에서 여기는 이제 온코 장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PCR 머신을 이용해서 하이퍼서미아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오토페이지에서 가장
그 키 레귤레이터로 알려져 있는 LC3의 증가가 확인이 된 그 논문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온코서미아와 하이퍼서미아를 확인을 하였더니 온코서미아에서는 그 키 레귤레이터 LC3가 증가하는 반면에 하이퍼서미아에서는 증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온코서미아 회복 시간대인 24시간과 48시간대에 스트레스 디펜던트 카이네진 포스포피38은 감소하고 클리브지 파프와 캐스페이지 모두 다 감소하는 반면 LC3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컨트롤에 비해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그 오토페이지가 많이 증가를 했을 때 그 세포 내에 그 엑시딕한 베시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디텍하는 방법이 이제 라이소 트래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온코서미아를 준 상태에서 라이소 트래커의 스테이닝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오토페이지 이니비토로 잘 알려져 있는 3메칠 아데닌을 이용해서 이니비션을 했을 경우에 제거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생긴 라이소 트래커의 스테이닝은 분명히 그 오토페이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팩스를 이용해서 3MA를 처리했을 경우에 그 증가했던 SSC와 FSC가 감소되는지 확인했더니 실제로 감소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오토페이지는 도대체 세포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로스 커브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오브카3와 헬라 세포 모두에서 온코서미아를 적용 후 오토페이지를 이니비션하는 3MA를 처리했을 경우에 두 세포 모두에서 그로스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었고, 오브카3 세포의 웨스턴을 확인했을 경우에 즉 LC3가 감소하고 ULK1이 감소하는 그 어떤 오토페이지 이니비션 상태에서는 클리브지 파프와 클리브지 캐스페이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 오토페이지는 온코서미아에서 증가된 오토페이지는 세포의 셀 서바이벌을 유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제노그래프트 튜머 안에서 그 3MA를 온코서미아와 3MA를 처리를 했을 경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튜머인데요. 실제로 온코서미아와 3MA 처리했을 경우에 그 다른 컨트롤에 비해서 데미지가 조금 더 많이 심한 것이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H&E 스테이닝 관련 마커를 H&E 스테이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온코서미아에서 어떤 오토페이지 이니비터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온코서미아의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인데요. 그 온코서미아가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DMA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온코서미아는 그 기존에 리포트된 것을 보면은 그 RNA나 DNA 신세시스를 방해를 하고 리페어 엔자임을 이니비션하며 혹은 DNA 컨포메이션에 변화를 준다라고 이제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DNA 데미지 어세이나 혹은 그 DNA 데미지 리페어 시스템을 보았을 때도 온코서미아가 이것을 이니비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 결과에서는 하이퍼서미아와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하이퍼서미아에서는 DNA 데미지 마커로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감마 H2AX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온코서미아에서만 감마 H2AX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굉장히 혹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에비던스는 없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증가되는 것이 혹시 직접적인 DNA 데미지를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코서미아가 DNA 데미지를 유도하는 걸 확인하였고, 그럼 실제로 DNA 데미지 에이전트와 같이 처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브카3 세포에다가 시스플라틴과 온코서미아를 같이 했을 경우에 당연스럽게 이때는 온코서미아를 1시간을 주지 않고 조금 약한 도즈인 30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이니비션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웨스턴 블락 결과에서도 파프 클리브지와 캐스페이지 클리브지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온코서미아 장비는 부인암을 어떤 어플리케이션 할 때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서라퓨틱 방법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때 증가한 오토페이지를 감소를 시켰을 경우에 온코서미아의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하이퍼서미아와 온코서미아 안에서 일어나는 시그널링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온코서미아의
안티캔서 이펙트를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